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했던 추악한 행동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9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주어진 거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삶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서 9년간 악착같이 모아 창업할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런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제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9년간 모아두었던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간 이력이 월급 관리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맞벌이 하면서 관리하는 통장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죠.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이 저에게 보였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 된 통장이라도 부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0원으로 바뀌게 되는 걸 처음 봤을 땐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을 해봤지만 창업하기 위해 9년간 모아두었던 전 재산은 한 번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면서 남편한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수십 번의 전화 연결 끝에 남편과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을 걸어도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남편한테 통장의 돈을 왜 전부 다 빼냈는지 그것만 먼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일하는 중이라고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상당히 침착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할 말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내민 서류 한 장을 확인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왜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전날까지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된 차가운 모습은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부터 들어봐야 했습니다. 당신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 왜 안 하던 행동을 해? 통장에 있던 돈 어디 갔어? 다음 달부터 지금 하는 일 정리하고 가게 알아보러 다니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전부 빼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짓 안 했지?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손발이 다 떨리고 있는 거 안 보여?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서류의 내용이 뭔지 알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너한테 이혼하자는 말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하고부터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간 거야? 이유?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이제 지긋지긋해. 더 이상 얼굴 마주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줬으면 좋겠어. 내가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빼간 건 내가 그동안 당신보다 모아두었던 돈도 많고 당신은 다인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 내가 데리고 가면 네가 그만큼 힘들어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다인이를 포기하는 대신 나는 돈을 선택한 거야. 어차피 당신은 돈보다 다인이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져간 거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너 정말 웃긴다.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재산을 더 가져가는 게 정상 아니야? 그만큼 양육비가 더 많이 드는데? 원래 이렇게 무서운
하루아침에 통장에 있던 돈 전부 다 빼가고 이혼 서류 내밀면 내가 당연하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대개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혼 통보하는 건 100이면 100 다른 여자가 생긴 거겠지. 언제부터야?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맞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했니? 너도 나랑 9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느끼고 있었잖아. 우리 관계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혼자 억울한 척이야? 내가 너를 대하는 행동이나 말투들 감정 없이 나오는 말인 거 알고 있었잖아. 창업하겠다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가게 하나 차렸다가 배업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9년의 세월 한 번에 날리는 거잖아. 네가 특별하게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점 하나 차려서 먹고 살겠다고 했다가 결국 9년간 모아둔 돈 탕진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너랑 창업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내가 버는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맨날 가난에 쩔어서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게 훨씬 낫지. 나도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너랑 함께 살다간 이 가난에서 절대 못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거네? 이거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 보면 확실하게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럼 나도 조용히 넘어갈 순 없지. 나 또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준비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9년간 모아두었던 돈 전부 제자리로 돌려놔. 네가 모아둔 돈만 가져가면 되지. 왜 내가 모은 돈까지 빼가는 건데? 어차피 더러운 싸움으로 이어질 텐데 나도 끝까지 내 집은 찾아올 테니까 두고 봐. 돈을 전부 가져가 버린 남편한테 제가 모은 돈을 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주지 않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끝까지 제가 모은 돈을 돌려주지 않길래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해볼 테면 해보라며 되려 저에게 큰소리 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 당황스러웠고 배신감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네요. 9년간 악착같이 살았던 제 삶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행복하길 바랐었고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날만 꿈꿔왔던 제 인생이 무너지게 되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저와 한바탕 하고 난 뒤 다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남편의 이혼 통보에 힘들었지만 저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은 무슨 죄길래 어린 나이에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너무 불쌍했어요. 그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이혼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대로 남편과 헤어지는 게 저와 제 딸을 위한 길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1년도 아닌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나를 꼴딱 세우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시부모님한테 저희 부부가 현재 위태롭다는 걸 알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설마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그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알면서 그동안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제 딸이 받을 상처는 신경도 안 쓰셨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평탄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니.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있어야 인생이 재미난 거지. 맨날 일하고 돈만 모아서 뭐하게? 아둥바둥 살아서 너희들 삶이 나아졌니?
창업하려고 9년의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있고 내 주위에서 창업했다가 망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빚만 산더미처럼 불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창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너 딱히 계획도 없잖아. 9년간 돈만 모을 줄 알았지.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라도 있니? 무작정 일을 벌인다고 모든 게 해결되면 너도 나도 창업하지 누가 남의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일하겠어? 내 아들도 너랑 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혼 결정한 거지. 인생이 돈만 모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돈을 버는 건데 너희들은 결혼한 목적이 그냥 돈만 모으려고 결혼한 것 같아. 내 아들 말을 들어보면 뭐 하나 사려고 해도 눈치 주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져버린 거다.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돈돈거리는 너의 그런 행동이 내 아들을 지치게 만들었다곤 생각 안 하니? 그래서 이혼 얘기가 나온 거잖아. 나 같아도 너랑 사느니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 내 아들이 왜 이혼을 선택했겠어? 너보단 다른 여자랑 사는 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겠니? 사람이 융통성이 그렇게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어차피 내 아들 마음 떠났고 나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말 나온 김에 그냥 갈라서라. 내 아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그 창업 이혼하고 혼자 하면 되겠네. 지켜보는 나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내 아들은 너랑 살아온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 말 나온 김에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거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 왜 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지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이가 말로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벌어오는 돈에 대해선 제가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창업하는데 도와주겠다고 말만 하고 정작 돈을 모을라 치면 자기 취미 활동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면서 통장에 저금하기가 무섭게 몇 번이나 빼서 사용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통장의 명의를 제 걸로 바꿔놓고 관리를 하려 했었는데 그건 또 본인이 싫다고 하도 노발대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간 통장으로 함께 모았던 것 뿐이었어요. 9년간 모아둔 그 돈에서 그 사람의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요? 80% 이상이 제가 모은 돈이에요.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제가 눈치 줬다고요? 눈치 없이 행동한 건 그이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인간이 전부 다 망쳐버리니까 뭐만 하겠다고 하면 또 불안해서 말렸던 것 뿐이에요. 저희 부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혼? 그거 어렵지 않아요. 도장 찍으면 남남이고 그 사람한테 저도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정리하고 싶어도 다행히가 눈에 밟혀서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찾아왔는데 어머님 말 들어보니까 더는 안 되겠네요. 이혼 소송으로 진행할 거고 제가 9년간 모은 돈은 도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다 빼가는 건 부부간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저한테 불만이 있고 함께 사는 게 맞지 않다 해도 법적으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갈 생각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미 시부모님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만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였죠.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에 치가 떨렸고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시모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댁에 왔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한테 큰소리치면서 당장 시댁으로 달려오라고 큰소리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감정의 분노는 점점 더 심해졌고 시모와 막말까지 주고받게 되면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 때 남편이 현관문을 강하게 열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곤 제 옷깃을 잡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저는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양뺨에 사정없이 손을 2차례 올려 버렸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자기 얼굴에 손을 대서 기분이 더러웠는지 남편은 제 뺨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빼갔잖아. 당장 안 내놔? 그 돈을 왜 너 맘대로 하는 건데?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돈이라고. 그 돈? 이제 없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몽땅 줘버렸거든. 생산직에서 일하는 너와는 하늘과 땅 차이야. 나랑 만나는 사람이 의사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기로 이미 대화가 끝난 상태야. 치과를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돈 내가 몽땅 줘버렸어. 어차피 나랑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되는데 뭐하러 귀찮게 분할을 하고 그래? 그냥 너는 다인이 데리고 가면 된다고 했잖아. 너까지 게 창업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냐? 머리가 좋아야 사업도 잘하지. 너처럼 생산직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돈 좀 모았다고 창업했다가 쫄딱 망해서 결국 길거리에 주저앉는 거 다반사야. 나는 지금 만나는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한 거고 미래를 약속받았어. 너와는 마인드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이혼 소송을 가겠다고?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돈을 가져가겠다면 나는 다인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소송을 할 테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어차피 막장까지 가게 될 것도 생각하고 있었거든. 너 진짜 개쓰레기다. 어느 누가 너 같은 놈을 만나주겠어? 그녀는 눈깔이 삐었대? 네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냐? 멍청하니까 두뇌 회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의사가 능력도 없는 거지 같은 너랑 결혼을 하겠냐? 그 여자는 병원을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너랑 잠깐 만나주면서 살살 굴린 다음 돈만 뜯어낼 생각인 거 모르냐? 지나가는 빙충이도 그건 다 알겠다. 네가 뭘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데? 이미 그 사람과 나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까지 했어. 너처럼 그런 저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항상 제자리인 거야. 평생 생산직에서 핸드폰 부품 조립이나 하면서 살아.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얼마 만나지도 않은 그 상간녀에게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고스란히 다 바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그 여자가 정신 나갔다고 능력도 없는 남편을 평생 데리고 살겠어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이미 저와 한번 결혼했고 애까지 있는 마당에 치과 의사인 여자가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한심했고 사기당하기 딱 좋은 그런 놈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상간녀를 사기꾼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화를 냈지만 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경찰들이 찾아와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내연녀가 어디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과 함께 치과로 찾아가게 되자 남편이 갑자기 저를 가로막아섰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지만 제가 남편의 말을 들어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앞으로 저와 제 딸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안내 데스크에서 상간녀의 이름을 대니 담당 치과 의사 한 명이 걸어 나왔어요. 두 모자와 경찰들을 보고 당황한 상간녀는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는 그 상간녀의 면전 앞으로 걸어가 남편이 건네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기분 나쁜 미소를 띠면서 이미 그 돈은 개헌비로 전부 써버렸다며 자기한테 돈이 없다고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분노한 저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경찰들이 저와 상간녀를 힘겹게 떨어뜨려 놓았지만 저희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린 상간녀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계속해서 달려들려 했는데 남편과 시모가 저를 밀치더니 상간녀 앞으로 다가가 다친 곳은 없냐고 상간녀의 몸을 살피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못 빼어먹었으니 저급한 행동부터 튀어나오는 것 봐라.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 보자고 했지? 너랑 나랑은 이미 끝인데 왜 여기서 난리치냐고. 이미 개헌비로 전부 다 썼다고 하잖아. 여긴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야. 성격이 저리 더러우니까 내가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희정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여기로 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저 여자랑 관계 확실히 정리하고 나서 개헌비 지원해 달라고 했잖아. 나한테 돈 줄 때 뭐라고 그랬어? 이혼했고 확실하게 정리 끝나고 나서 당신한테 들어온 돈이라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저 여자가 경찰까지 동원해서 데려온 걸 보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냐고. 그건 희정씨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일단 먼저 돈부터 준비를 해준 것 뿐이야. 어차피 이혼하려고 서류 건넸었다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면 되잖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여기로 저 여자를 데려오면서 내가 상간녀로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지금 돈이 중요해? 이혼하고 확실하게 정리된 다음 일을 진행하면 내가 상간녀 취급도 받지 않을 텐데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위자료 나가면 네가 그것까지 책임질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라. 위자료는 내가 포상해주마. 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질러서 일이 좀 커지기는 했는데 치과 개원 문제는 내가 차질없게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 집안에 치과 의사가 들어온다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잖니. 아주 놀고들 있네. 이미 어떤 사이인지 경찰들도 전부 파악한 것 같고 나는 이대로 너희들을 상대로 소송 진행할 거니까 법대로 가보자고. 개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치과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것 같니? 네가 어디를 가던 그 치과는 무조건 망하게 만들 거야. 멍청해 보이고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지금까지 가지고 놀아줬더니 네가 나랑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냐? 너한테 받은 돈 토해낼 테니까 당장 꺼져. 잠깐만. 아니, 지금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나랑 네 아들이 너한테 피해가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할 테니까 일단 기분 좀 가라앉히고 좋게 넘어가자. 뭘 좋게 넘어가. 이미 기분 다 잡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상간녀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을 텐데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모자라면 일 처리를 이딴 식으로 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피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너희들 때문에 내 이미지는 물론 우리 치과 이미지까지 전부 손상됐잖아. 시모는 상간녀의 막말에 참고 참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상간녀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과 시모의 뺨을 사정없이 줄따기를 올려쳤어요. 시모와 상간녀는 서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미안하다면서 모든 걸 바로 잡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경찰들도 어이가 없어서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당하고 있는데 상간녀에게 정신 팔려 자기 엄마가 머리채를 잡히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결국 저는 남편을 상대로 법적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9년간 힘들게 모은 돈과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네요. 상간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동네에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사정하며 매달렸지만 처음부터 상간녀는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중간에 붕 떠버린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떠나가 버린 배 붙잡아봤자 소용없었고 두 모자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떠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는 동안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 하나 차려서 제 딸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없는 게 오히려 저와 제 딸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고 시모에게 시달리지 않다 보니 심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반대로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아 버렸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돈까지 끌어들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라고 하네요. 제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루빨리 헤어진 게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식 핑계로 저와 다시 어떻게든 엮어보려 하는 전 남편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저와 제 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소통을 하고자 사연을 작성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하는 동안 제 할도리만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최대한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왔었어요. 시댁 식구들 또한 저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게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그동안 무시당하지 않고 지내올 수 있었는데 시동생이 재작년에 결혼을 하고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동서와 결혼을 했으면 똑바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기가 워낙 얇아서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쉽게 휩쓸려 다녔어요. 그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남편이 시동생에게 몇 번이나 소리친 적이 있었지만 항상 그때뿐이지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신우와 시모에게 매번 안 좋은 말들을 듣는데 옆에 있던 제가 상처받을 만큼 시댁 식구들의 언행이 너무 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동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시동생이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저 또한 시댁 식구들에게 평소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위기가 평소와 많이 다르다는 걸 신우가 느끼고 있었는지 시모 옆에 찰싹 붙어선 저에게 불만 섞인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저는 동서와 가위를 깎으면서 한마디 하게 되었죠. 똑같은 사람이고 한 식구로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동서만 노력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허락해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반대했으면 동서도 이런 힘든 상황 안 겪어도 됐을 텐데요. 이미 한 번의 아픔이 있는 동서라 재혼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서방님 하나 믿고 따라왔잖아요.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으면 강하게 반대를 했어야죠. 우리 엄마가 작은 새언니를 받아주고 싶어서 결혼 허락해 준 줄 아세요?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미 5살이나 된 다른 남자의 자식을 데리고 있는데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작은 오빠가 하도 좋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지. 솔직히 이 결혼 이미 반대하고 있었어요. 작은 오빠가 억지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건데 새언니가 지금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관계를 망친다는 거 몰라요? 엄마, 큰오빠가 하도 새언니를 감싸고 도니까 이제 아예 개념을 상실했나 봐. 이러니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너는 엄마 마음 조금도 이해 못하지? 자기 마누라 편에서만 생각하니까 엄마가 어떤 심정인지 살필 생각도 없는 거지? 어느 누가 애 딸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겠어? 네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나중에 이런 일이 너한테도 생기면 조금도 고민 안 할 것 같니? 그래도 일단 받아준 거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한 가족이 됐으면 어머니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그만 마음 푸세요. 어머님이 저에 대해 못마땅해 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민재 씨한테 더 잘할게요.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불화가 생기는 거잖아. 재수 씨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네가 힘을 써야지. 형은 갑자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나도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 눈치 보랴, 우리 가족 눈치 보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데. 그런 것까지 네가 감수할 생각으로 재수 씨 선택한 거 아니었어? 책임 없는 행동할 생각이면 당장 때려치워. 너는 아직 결혼 생활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동서는 시댁 식구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시동생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동서한테 아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강행했으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두 모녀가 동서에게 온갖 험한 말을 퍼부어도 신경조차 쓰지 않고 거기에 더해 동서의 아이는 아예 돌볼 생각은 하지도 않는데 아이는 그래도 시동생이 아빠라고 인정했는지 따라다니는데 받아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모습들을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보고 있는데 둘이서 집에 있을 땐 얼마나 더 심할지 안 봐도 모든 상황들이 눈에 훤하더라고요. 시모와 신호가 동서를 대하는 행동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이런 생활들이 많이 힘들었는지 결국 눈물까지 훔치게 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동서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으면 더 오랜 시간 끌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신중하게 결정을 했겠지만 막상 겪어보니 눈앞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 나도 솔직히 서방님한테 너무 실망했어.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줄 몰랐었거든. 동서는 큰 아픔도 있고 애까지 있는데 결혼을 강행하는 것 보고 그만큼 신중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 만약 지금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동서 갈 길 가는 게 방법이야. 저도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이가 저한테 아이가 있는 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며 저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을 때 그 감정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 쉽게 받아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할 때 한결같았고 제 아이도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에 감동받아서 그이와 함께 결혼하면 이번에는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부터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길래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제 선택이 이번만큼은 틀리지 않았길 바랬는데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저도 지금 많이 힘드네요. 형님, 그리고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임신을 했거든요.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어요. 동서도 시동생의 변해버린 모습과 시모와 신우가 자기를 차갑게 대하는 행동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지 그만두고 싶었는데 임신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도 많이 놀랐어요. 동서는 임신 소식을 가족들 중에서 저에게 처음 꺼내는 거였어요. 동서는 시동생의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축하받을 일이지만 결혼 초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뱃속의 아이가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며 긍정적으로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임신한 거에 대해 가족들이 전부 알아야 동서에게 앞으로 조심할 거라 생각해 빠른 시일 내에 시동생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주라고 했어요. 동서는 잠깐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거실에 모여있는 가족들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동서가 시동생이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시모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있던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동서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분위기는 한순간에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니?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 유전자 검사하기 전까지 그 아이가 내 손주라는 걸 받아줄 수 없을 것 같구나. 너 며칠 전에도 전 남편 만나고 왔었다며? 내 아들이 그러던데 애 핑계로 전 남편과 만났었는데 저녁 늦게 들어왔다고. 제가 전 남편을 만났던 거와 이 사람 아이를 가진 게 무슨 상관인 거죠? 설마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녁 늦게 들어왔었다며. 그리고 최근에 자주 만났었다는데 그럼 어느 누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니? 전 남편과 이혼을 했어도 아이 때문에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옛 기억에 빠져서 술 한두 잔씩 걸치다 보면 분위기 타서 호텔에 갔었겠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전 남편을 잠깐 만났던 건 양육비 문제 때문이었어요. 제가 재혼하고 나서 갑자기 양육비가 끊겨서 돈 문제로 만나게 된 거라고요. 저녁 늦게 돼서야 들어온 건 친정집에 잠깐 들린 것뿐인데 왜 그런 상상을 하고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 아이를 가졌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전 남편의 아이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말로는 양육비 때문에 만났다곤 하지만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 엄마 말에도 일리가 있는 거야. 그럼 의심받을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양육비 문제로 꼭 직접 만나야만 했어? 전화통화로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
나랑 결혼했는데 전 남편 만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 나도 그 전까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이런 기분으로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분간 친정집에 가 있어. 저희 부부는 시모와 시동생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동서가 시동생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모습에 남편은 혀를 차며 화를 냈지만 시모와 시동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서 서러움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시동생은 동서에게 어떠한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시동생의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려버리고 싶은 거 힘겹게 참아내면서 시동생을 노려봤어요. 신우는 제가 시동생을 노려보는 걸 보더니 자기 엄마 말이 하나도 틀린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냐면서 저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 화가 안 나겠어요? 동서가 서방님이랑 결혼했을 때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불행한 길을 또다시 걸어가려고 서방님을 선택했겠냐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연히 서방님의 아이지 전 남편의 아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방님은 동서한테 그러면 안 되죠. 동서는 애가 있었고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2번의 결혼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서방님이 동서한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동서는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을 거라고요. 힘들게 설득해서 결혼까지 했으면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지. 서방님의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어떻게 이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의심받을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 엄마랑 오빠가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죠. 결혼을 했으면 전 남편과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양육비를 안 줘서 직접 만나러 갔다고? 전화통화로 하면 되는 걸 굳이 얼굴 볼 이유가 뭐가 있어? 너도 전 남편한테 미련이 남았으니까 만나자고 한 거겠지. 그 사람 회사까지 찾아가서 양육비 그동안 밀린 거 받아내 왔어요. 저 혼자 아이 낳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지만 제 아이는 자기 아빠한테 버려진 거라고요. 얼굴조차 안 보려 하는데 그럼 양육비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제 아이한테 뭐라도 더 해주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악착같이 받아내야 하잖아요. 민재 씨한테 경제적인 짐 나누고 싶지 않아서 전화통화로 해결이 안 돼서 직접 회사로 찾아가 더 악착같이 받아낸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엄마로서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저 혼자 버는 돈으론 한계가 있으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전 남편이 일하는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이 사람과 결혼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다시 시작하는 결혼 생활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인정해주지 않는 마당에 이 집 구석에 붙어있을 필요 있겠어요? 조만간 이혼서를 보낼 거니까 법원에서 보자. 나중에 이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밝혀졌을 땐 양육비나 제때 보내줘. 알겠어? 동서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동안의 불만들과 서러웠던 걸 전부 다 쏟아내었어요. 그리고 시동생과 갈라서기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듯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모는 잘한 것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냐며 얼굴을 붉혔고 시동생은 시댁에서 나가는 동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신우는 시동생에게 이혼하는 게 잘한 결정이라면서 남의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뱃속에 있는 자식까지 남의 자식인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동서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전 남편의 자식이라 걸리면 위자료 청구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꼬리 내리고 도망치려 하는 거라는 억지스러운 말들로
시동생에게 동서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더 키우게 만들었어요. 듣다 못한 남편은 신우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화를 냈고, 시모는 잘못도 없는 막내 동생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남편을 무섭게 노려봤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시모는 밖으로 나가는 저희 부부에게 평생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일절 가지 않았어요. 동서는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이혼 준비를 했고, 그렇게 서로 등 돌리며 지내는 동안 저는 동서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가끔 얼굴도 봤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는데 시동생이 이혼을 안 해준다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동서를 보고 있는데 저 또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동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너무 답답해했어요. 동서는 하루빨리 정리돼서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면서 눈물을 쏟아내었고,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너무 안타까워 집으로 돌아간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저녁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바로 시동생 집으로 향했어요. 시동생이 왜 동서와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죠.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너 동생 갈구러 온 거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온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라. 저번에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엄마한테 소리치며 뛰쳐나갔잖아. 쟤도 너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저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이 늦은 시간에 달려온 줄 알아요? 너 이리 좀 나와봐라.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아직까지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형이 상관할 일 아니잖아. 이건 내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 이혼을 해주던 말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야. 너 재수씨 뱃속에 있는 아이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확인되면 이혼 안 할 생각인 거지? 친자가 아니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냐? 잘 알고 있네. 엄마가 그랬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내 친자식이면 며느리로 다시 받아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위자료 왕창 뜯어내겠대. 그 전까진 이런 관계 유지하는 게 좋을 거라던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중에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면 그동안 내가 쏟아부은 정성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확실해질 때까지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진짜가 확인되면 그때 잘해주면 되지. 정말 이기적이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동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서방님 아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왜 믿어주지 않는 거죠? 자기 아내를 믿어주지도 않는데 나중에 친자로 밝혀진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이미 서방님은 동서와의 관계가 벌써 무너졌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건 서방님 때문이 아니라 동서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한마디 하려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당장 이혼하세요. 동서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너 그렇게 한가하니? 네 애들이나 잘 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모든 진실을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때 결정할 거다.
시모와 시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을 듣게 된 동서도 화가 많이 났는지 아이가 태어나도 절대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면서 분노를 표출했고 동서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시동생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땐 아이의 존재가 확인이 되고 나서야 움직일 것 같아 동서는 소송으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었죠. 결국 예상대로 지저분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동서가 받는 상처의 골은 너무나도 깊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고 그렇게 임신한 몸으로 시동생을 상대해 몇 달간 법적 싸움을 진행하던 어느 날 동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이 갑자기 이혼을 해주겠다며 잠깐 시댁에 와서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전화통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직접 얼굴 보길 원해서 시댁에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에게 연락을 했다는 말에 만삭이 된 동서가 혹시라도 무슨 문제라도 생기게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는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서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던 시동생이 갑자기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을 땐 무언가 바라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남편한테 동서와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전달해 준 뒤 일이 끝나는 대로 시댁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시모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급하게 받은 뒤 동서를 왜 시댁에 불렸냐고 물어봤습니다. 너도 오려고? 그래, 잘 생각했다. 일손이 부족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나야 좋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작은 애는 김장을 안 해봤잖아. 그래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혼 핑계로 내 집에 불렀다. 너는 우리 집에서 김장을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작은 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김장 한번 안 해보고 이혼 도장 찍게 하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니? 그래서 지금 만삭인 동서한테 김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제 곧 출산이라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 김장하다 진통 오면 출산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니? 양수 터져도 그게 걱정 없다. 내가 애를 셋이나 낳아봤는데 양수 터져서 늦게 병원 갔을 때도 아무 문제 없었어. 작은 애 이제 막 도착했네. 해지기 전에 끝내야 돼서 정신없으니까 너도 올 거면 최대한 빨리 와서 도와주거라. 시동생이 동서에게 전화를 했던 건 시모가 김장 때문에 일부러 시킨 거였어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동서는 이혼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시댁으로 갔던 거였죠. 만삭의 몸으로 시모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됐던 저는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동서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길래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이 앞섰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시댁에 도착해 마당으로 달려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했고 저는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동서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모에게 당한 동서가 너무 안타깝고 딱해서 제 몸으로 감쌌는데 시모는 며느리 교육하는데 어디서 끼어드냐며 저에게 사정없이 발길질을 했어요. 옆에 있던 신우도 시모를 따라 저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죠. 300평이나 되는 마당에 쌓여있던 김장김치를 동서에게 담으라고 시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시모는 고졸년들끼리 잘들 논다면서 동서 얼굴에 손을 올렸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동서는 산통이 오기 시작해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동서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두 모녀의 다리를 잡아 사정없이 들어 올려버렸어요. 이미 저도 눈이 돌아버려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을 했습니다. 절여져 있던 김장김치를 양손에 들고 시모와 신우에게 쉬지 않고 던졌어요. 시모는 힘겹게 절여놓은 김치를 던졌다고 분노했고 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오길래 옆에 있던 양념 속 재료를 바가지로 퍼서 시모의 얼굴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시모는 김장김치 양념을 눈에 정타로 맞아 괴로웠는지 바닥을 뒹굴었고 신우는 시모가 당한 걸 보고 화가 났는지 똑같이 저에게 달려들길래 빨간 소쿠리로 신우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거친 숨을 몰아내쉬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시동생을 보지 못했던 저는 시동생에게 그대로 뺨을 맞았고 귀가 멍할 정도로 어지러웠지만 그동안 시동생이 동서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사정없이 시동생의 다리 사이를 올려쳐 버렸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 놀리지도 말라며 평생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뒹굴고 있는 시동생을 따라다니면서 쉬지 않고 걷어찼어요. 그렇게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표출한 사이 동서가 산통으로 괴로워하길래 서둘러 산부인과에 가야 할 것 같아 동서를 부축했고 그 사이 남편이 시댁에 도착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마당을 보곤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도와 동서를 차에 올려 태운 뒤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동서는 김장김치를 시킬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최대한 좋게 풀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가 김장김치를 담그지 못하겠다고 하자 시모와 신우가 막무가내로 가방을 뺏은 뒤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달려들었고 발길질하며 난리를 치는 사이 제가 도착한 거였죠. 다행히 동서는 산통 끝에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제 발길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 좀 더 힘껏 올려칠 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태어나고 동서는 시동생과 두 모녀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절차를 다시 밟던 도중 시댁 식구들이 알고 싶어 했던 시동생의 친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후조리실에 불쑥 찾아왔고 시댁 식구들이 동서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남편과 제가 시댁 식구들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아이의 친자 검사부터 확인해 보자며 떨어진 모발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에서 듣고 있던 동선의 가족분들이 산후조리실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산후조리실에서 내쫓겼어요. 동선은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한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걸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동생과 99% 일치하다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시댁 식구들에게 아이의 얼굴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서 저희 부부만 알길 원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친자가 맞는지 확인만 하기 위해 도와달라며 저에게까지 찾아와 깍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친자 확인이 되어봤자 달라질 건 없다고 내쫓아 버렸어요. 동선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시댁 식구들과 법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최근에 시댁 식구들이 동서의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라는 걸 알게 됐고 그동안 보인 행실들이 아이의 친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인정받아 이혼 성립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친자인 걸 확인하면 뭐 하겠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인데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오히려 행복할 것 같네요. 동서도 이번 일이 해결되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시는 시댁에 갈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전 시댁 사람들의 행동들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고 저에게는 평생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릴 만큼 너무 큰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던 그날을 다시 떠올리려 하니 저를 두고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남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남편도 예상치 못한 진단 결과를 받게 되면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의사에게 몸이 좀 피곤해서 혈변한 것뿐이라며 몸에 심각한 고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장암 말기가 될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면서 의사의 검사가 오진이라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의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의사는 저희 부부에게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며 분명 몸에 통증이 있었을 텐데 단순히 피곤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냥 진통제 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나중에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경과가 많이 지난 상태로 온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남편은 동공의 눈빛이 풀린 상태로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내색을 안 하던 남편이었던 터라 전혀 알 수 없었던 대장암은 저희 부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고 이 문제로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아프게 된 건 전부 다 제 탓이라며 시모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을 했어요.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냐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시모는 저를 노려보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넌 도대체 뭘 한 거야? 대장암 말기라는데 어떻게 모른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내 아들 재산 네가 전부 다 가로채려고 일부러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조금만 관심 가져도 알 수 있는 거고 강제로라도 병원을 데려가 봤어야지. 제가 아픈 건데 왜 이 사람 잘못이에요? 제 몸은 제가 신경 써야죠. 이 사람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 온 건 얼굴 붉히면서 싸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왜 그동안 오지 않았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저에게 상처를 줄 거예요? 잘못도 없는 이 사람을 계속 안 좋게 몰아가면 저도 더 이상 여기 올 수 없어요. 앞으로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건데 저에게 남겨진 시간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가고 싶지 마음 불편하게 눈 감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 탓하지 마세요. 마지막 부탁인데 들어줄 수 있죠? 오늘은 잠깐 얼굴만 보려고 온 거라서 나중에 다시 시간 내서 올게요. 그리고 제가 세상을 떠나도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남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시부모 얼굴은 뵈야 할 것 같아 시댁을 가긴 했었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5년 전에 시댁 식구들과 한바탕 크게 싸운 적이 있어서 그날 이후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남편은 식당을 몇 개 운영하는데 꽤 크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재산이 적지 않은 편이에요. 체인점도 몇 개 있을 만큼 사업이 잘 됐었고 집안의 가장이기도 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도 많이 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라는 게 점점 더 많아졌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져 제가 한번 시댁 식구들에게 불만을 털어놨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건데 지나칠 정도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다 보니 남편도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 제가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가 않아 시댁 모임 때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다가 집안이 한번 난리가 났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게 되었던 거였어요. 최대한 좋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었을 텐데 시모가 자기 아들 돈 쓰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하냐고 화를 내면서 제 머리채까지 잡아버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정말 심각했었죠. 저희 집에 몇 번 더 찾아오긴 했었지만 만나주지 않았고 저희 부부가 단호하게 행동을 하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먼저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벌써 치가 떨릴 정도로 질려버린 터라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걸 원했었고 그렇게 얼굴을 안 보며 살아오는 동안 5년의 시간이 흘러버리게 된 거였죠. 그리고 남편은 원래 평생 얼굴 안 보며 살고 싶어 했었지만 대장암 판정을 받고 난 이후 세상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의 관계를 풀어보려 했었지만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건지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건강에 문제만 없었더라도 평생 살면서 얼굴 안 보며 살았을 텐데 남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었고 떠나기 전에 가족과의 관계를 좋게 풀고 싶어 해서 얼굴을 보게 된 건데 이게 잘한 행동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얼굴만 붉히고 시댁을 나와서 그런지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남은 시간 동안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어요. 저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 원했지만 남편은 의사의 말을 듣고 난 이후 치료를 거부했어요. 대장암 말기고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받으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남은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만 했고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회사 일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눈앞에 시모가 저를 보며 떡하니 서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왔다는 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건데 단둘이서 대화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시모와의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저와 진지한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제 팔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저와 시모는 한 카페로 들어가 자리를 잡아 앉았는데 시모가 서류 봉투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시모의 눈빛을 바라보니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인을 안 하니? 빨리 확인해봐라.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네가 일단 서류의 내용을 봐야 대화를 이어갈 거 아니니? 내가 직접 열어서 확인시켜주마. 서류 안의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긴 했었는데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죠? 이걸 저에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딱 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니? 둘이 이혼하라는 서류잖아. 내 아들이 잘못되면 모든 재산 전부 너한테로 가게 될 텐데 내가 두 눈 뜨고 그 꼴을 어떻게 보니? 내 아들 남은 시간은 우리 가족이 옆에서 함께 보내줄 테니 너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만 내 아들 곁에서 물러나라. 그이가 세상 떠나게 되면 모든 재산이 저에게 오니까 그게 배 아파서 지금 상황에 이혼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사람한테 살면서 뭘 해줬는데요? 힘들게 일해서 번 돈 흥청망청 쓰기만 했지. 식당 일 한번 도와준 적이라도 있었어요? 어머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똑같이 돈만 뺏어 갔었잖아요.
그 사람이 착해서 참고 있었던 거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모습 전부 다 지켜봤었다고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그 사람한테 좋은 말 한 번 더 해주고 식당 일 좀 도와주세요. 진통제 먹어가면서 아직까지 식당 일에 손을 못 놓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 아파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과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5년간 얼굴 안 봤다고? 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너 앞에 앉아있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잘 알죠. 그 사람 돈만 빨아먹을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계모잖아요. 친엄마였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았겠죠. 친엄마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은 있었어요? 말로만 엄마인 척 하지 말고 엄마 역할 좀 제대로 하고 말하세요. 내가 그동안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렸을 적부터 어버 키웠어. 없는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 왔었다고. 내가 뒷바라지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위치까지 왔었을 것 같아? 과거에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온 만큼에 대한 대가는 아직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 시부는 시모와 오래전에 재혼을 했었는데 그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꽤 힘들었다는 말을 남편에게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성공해서 그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건데 사람의 돈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고 바라는 건 지나칠 정도로 많아서 결국 연락까지 끊었던 건데 5년 만에 남편이 암에 걸려 가족들 앞에 나타나 다시 좋게 풀자고 했는데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자기 아들이 눈 감기 전에 무조건 이혼하라고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일그러진 얼굴로 바라보더니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면서 화를 냈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어차피 남편 떠나면 평생 얼굴 볼 일 없는데 제가 굳이 시모에게 쩔쩔맬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고 회사 앞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길 한복판에서 엄청난 일이 터져 버렸네요. 시모가 인기척도 없이 제 뒤로 달려와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저는 시모에게 당장 손을 놓으라고 화를 냈지만 시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했어요. 소송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저도 그동안 시모에게 쌓였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큼 컸기 때문에 이때가 제 화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힘으로 밀린 시모는 당황했는지 손을 풀었지만 저는 이번 아니면 2번 다시 시모에게 받았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끝까지 놓지 않고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시모는 비명을 지르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시민들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시모와 저는 머리가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붙잡는 바람에 남편과 약속했던 시간을 잊어버려 제가 걱정이 됐는지 전화를 한 거였죠. 남편한테는 회사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지금 출발한다며 대충 둘러댄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신만 성격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한 성격 하거든?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당신이 내 머리채 잡는 순간 더 이상 어머니 대접은 고사하고 나도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드리게.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내가 머리채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보겠어? 너 지금 말 다 했니? 너 혼자 내 아들의 재산을 먹으려 하니까 그런 모습이 괘씸해서 머리채를 잡았으면 나한테 용서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당신 아들이야?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지금의 상황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이가 힘들게 모은 재산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친모도 아니고 계모 주제에 어디서 그 사람 재산에 탐을 내?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만큼 저도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커져서 그런지 한 번에 모든 걸 풀어냈는데 솔직히 속은 시원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한바탕 하고 예정 시간보다 늦게 남편의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함께 있던 직원들은 남편이 약을 먹었는데도 힘들어하고 있다며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나빠졌지만 저에겐 항상 괜찮다는 말로 안심시켜 주려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남편을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야만 했어요. 아직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남편이 최대한 오래 제 옆에 있어주길 간절히 바랬고 그렇게 남편은 가지 않겠다는 병원을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네요. 아이들도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저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담당 의사는 남편이 한 달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면서 더 이상의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시모만 아니었어도 남편 옆에 붙어 있었을 시간인데 시모 때문에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끝내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빠르게 저를 남겨둔 채 먼저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은 급하게 장례식장 문 앞에서 오열을 하며 들어왔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되다니. 불쌍해서 어떡해. 지석아, 엄마 왔다. 여보, 우리 아들 얼굴 좀 보러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보느라 부모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눈을 감았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너는 내 아들이 마지막일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줬어야지. 왜 숨을 거두고 나서야 연락을 한 거야? 너 내 아들 재산 때문에 그런 거지? 확실하게 사망신고 받아야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너한테 넘어가니까 그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았던 거지? 마지막 인사는 하게 해줬어야지. 어떻게 내 아들과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장례식장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거야? 엄마 말대로 새언니는 돈에 눈이 먼 여자가 확실한가 봐. 괜히 자기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오빠가 숨통이 붙어있을 때 우리를 부르지 않은 것 봐봐. 나는 그래도 며느리니까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내 아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보여줄 줄 알았었는데 감히 내 허락 없이 장례까지 시작해? 다들 정말 웃기시네. 내가 왜 미리 연락을 드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 보면 뭐해요? 어차피 그 사람 앞에서 돈 얘기 말곤 할 말도 없잖아요? 세상 떠나려고 준비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엄청 닥달했겠죠. 마지막 순간 마음 편히 보내주고 싶어 일부러 부르지 않았던 건데 나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섭게 쳐다보면서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남편이 떠난 충격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며 남편의 안치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달려들었고 또다시 제 머리채를 잡아 버렸어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98억짜리 사옥을 넘기라며 자기 아들 거 돌려내라는 황당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장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 명의로 된 사옥을 달라고
제 머리채를 잡아 난리치는 시모 행동이 저를 또 욱하게 만들었고,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신우까지 저에게 달려들어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장례식장 안에서 시댁 식구들과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 안치실에서 달려나온 장의사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한마디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색이 되었고,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시댁 식구들 또한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화들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장의사의 말에 순간적으로 놀란 저는 급하게 안치실로 달려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부가 남편의 입안에 있던 금이빨을 제거하려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염습 작업할 때 금이빨의 경우 제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몰래 가져간다고 이분께서 직접 뽑아간다는데 이게 고인의 아버지로서 할 짓입니까? 벤치는 또 어디서 났는지 안치실에 들어올 때 이미 한쪽 손에 들고 있었는데 제가 장의사로 일하는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봅니다. 내 자식 금이빨 내가 직접 가져가서 팔아먹겠다는데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저리 좀 비켜보라니까. 아직 어금니 쪽에 3개나 남아있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금이빨 팔아서 얼마나 나온다고 팬치까지 가지고 와서 안치실에서 이 난리를 치는 건데. 왜? 네가 금이빨까지 전부 다 가져가려고? 얘가 아주 돈독이 제대로 올랐네. 여보, 거기 있는 거 마저 빼서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도 법적으로 소송 걸읍시다. 엄마, 그건 당연한 거지. 오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세연이가 몽땅 가져가는 건 불공평하고 말고 차라리 장례식도 우리가 치르는 게 좋겠어. 부의금 들어오는 것까지 전부 세연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 아빠 작업해야 되니까 다들 나가세요. 아빠, 오빠 몸에서 돈 되는 게 금이빨밖에 없어? 시부의 충격적인 행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던 저는 경악을 했고 시부의 손에 들고 있던 펜치를 빼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한쪽 손에 쥐어져 있던 남편의 이를 돌려달라며 빼앗으려 하자 시부는 자기 아들 몸에 있는 건 전부 다 자기 거라면서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신우와 시모는 넘어진 저를 안치실 밖으로 내쫓으려는데 저는 남편의 모습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아 이를 악물고 달려들었어요. 온몸으로 남편을 건들지 못하게 막아서자 시부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바닥으로 패대기를 쳐버렸네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오열을 하며 땅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순간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라 저와 시댁 식구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눈이 떠진 남편의 눈동자와 마주친 사람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눈을 뜬 남편과 눈이 마주친 시부는 온몸이 굳어버려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금이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살려달라며 안치실에서 도망을 쳤고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온몸을 떨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급하게 안치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에 그림자도 안 비쳤네요. 남편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움직인 남편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무서운 마음에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는 건지 알 순 없었지만 남편은 확실하게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장의사의 말에 의하면 부패하면서 생기는 가스가 몸을 떨게 만들거나 안압이 올라가면서 눈이 떠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 일이라 별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런 광경을 처음 목격한 저와 시댁 식구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아이들과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 다시 새 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늦은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길래 민원이 들어올까봐 열어주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98억 4억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고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건물을 달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대화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문을 닫으려는 순간 법대로 하겠다면서 다짜고짜 저를 밀치며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서 도망쳤던 것 뿐이고, 이건 재산 관련 문제이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니? 어찌됐든 너 혼자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다. 그럼 법대로 하면 되지. 여긴 왜 찾아왔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진행하세요. 저도 법대로 할게요. 저는 그 사람이 읽어낸 재산을 순순히 넘겨줄 순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맞서 싸울 거예요. 무작정 찾아와서 4억을 달라고 하면 내가 네 드릴게요.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4억을 나한테 넘기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 무슨 뜻인지 잘 알겠다.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 이거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재산만 탐하려는 시댁 식구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싸우겠다며 강하게 나왔고 시모는 저에게 후회하지 말라며 시부와 신우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이후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났는데 시모가 다녀간 이후 별일 없이 잘 지내면서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근처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클렉슨을 울리면서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급하게 아이들과 옆으로 피했는데 차량 안에 타고 있던 건 시부모와 신우였어요. 하마터면 저와 아이들이 크게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이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그 인간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저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면서 한다는 말이 저희 가족이 세상을 떠나야 남편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며 긴장을 늦추다간 남편 곁으로 따라가게 될 거라면서 저희 가족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방금 한 행동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 순간 시모는 아이들 앞에서 제 핸드폰을 뺐더니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서 시모를 피해 아이들과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는데 이런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신우한테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시부모와 저는 신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는 신우에게 급하게 달려갔는데 내리막길에서 급하게 내려가는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모와 신우는 비탈길에서 내려가는 차를 멈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워낙 빨리 내려가는 차량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향해 돌진했고 무조건 몸으로 막으려 했던 시부모와 신우는 내려오는 차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충돌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3명 다 사고를 당하게 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시부의 차량이 세 가족을 밀어버린 뒤 멈추게 되자 시민들이 급하게 차를 뒤로 밀어 그 인간들을 구해줬는데 시부와 신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저를 보며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시부와 신우는 숨을 거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내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희미한 목소리로 애원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도와주고 싶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저와 아이들을 향해 차로 돌진했었고 저희 가족의 신변을 위협했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아 제 신발을 붙잡고 있던 시모의 손을 뿌리쳤어요. 결국 시모는 응급실로 향하게 됐지만 남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와 시누의 장례까지 치르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죄를 짓곤 살아갈 수 없다더니 그 인간들은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값을 치른 것 같아요.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지긋지긋했던 그 인간들을 더 이상 안 봐도 돼서 아이들과 저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인간들의 욕심이 부른 죄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